박인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당시에 이 재판을 판결했던 판사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신문이 있었죠. 자,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해볼게요. 가치 있는 정조. 가치 있는 정조만을 법으로 보호한다. 그러니까 법은 가치 있는 정조만을 지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왜 이런 신문이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1심 판결을 맡았던 권순영 판사입니다. 권순영 판사는요, 현역 장교를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렸고 혼인 빈자 간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법은 가치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 라는 게 이 판사의 판결이었어요. 실제로 이 판사가 이걸 말한 거야. 법은 가치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 따라서 피고 박인수는 무죄. 단 공무원 사칭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만 원에 처한다.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런 돈 가격이 있겠지. 자, 1심 판결문입니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 바로 이 판사가 말한 걸로 이 판사의 논고는요, 바로 유명해집니다. 이게 신문에 날 정도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설마 계시겠냐면, 그러니까 처녀인 여자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지. 물란하고 다른 남자랑 막 결혼할 남자고 아닌 그런 다른 남자랑 몸을 섞고 그런 여자들은 청순한 청초한 정조가 아니야. 순결한 정조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정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이 만환이야, 환. 가치 있는 정조가 아닌 그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다 죄인이야. 피해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박인수는 무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표현하잖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 자, 순간 법정은요, 굉장히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침묵으로 빠져들죠. 도대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란 어떤 정조며 어떻게 법이 여성의 정조를 보호할 거야? 이런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여성적 판결이다라는 반론도 나왔죠. 자, 이 권순영 판사의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라는 판결문은요, 오늘까지 명판결문으로 법조인의 계시록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자, 이 판결은요, 1955년 7월 22일 오전 10시 22분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의 공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신문은 그 다음 날이었던 7월 23일 날 나온 신문이고요. 왜? 박인수는 피해자 70명 중에 미용사 직업을 가진 단 한 명만이 진짜 처녀였고 나머지들은 처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정조가 아니라는 얘기였던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다가 그의 아들이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뉴스에도 나왔던 거고 그런 거라서 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갖고 모자이크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그의 친아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판결에 관련돼서 말이죠. 함께 보실게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고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판결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 채팅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자, 박인수는요, 1954년 4월부터 1955년 6월까지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하면서 여대생을 비롯해서 여성 100여 명을 1년간 14개월 동안 농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정으로 선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법에 혼인 등자 간음으로 고소한 여대생은 2명밖에 안 됐어요. 그 여대생마저도 잠수를 탔어요.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그 수십 명의 피해자 여성들도 고소를 취하해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자, 당시의 사회 풍속으로는요, 정조를 굉장히 중시하던 시절이어서 자신들의 신분 노출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한 연인이 다 2명뿐이었어요. 자, 그의 아들이 말하기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고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하기에는 가치 있는 정조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글쎄,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자, 이 신문에 나온 글을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비단 오입장이 남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프라이드와 정조관이 확고하지 못한 요즘 젊은 영자들에게 일대의 경종을 울려주는 데에 우리 재판사상 기억될 만하다 라면서 신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렇게 재판한 게 지금 우리 여자애들이 서구 문물을 막 들어오니까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고하게 정조의 관념을 지금 확고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요즘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는 일대 경종을 울려주는 굉장히 훌륭한 재판이었다 라고 신문에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기함할 만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건 진짜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신문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 조금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글이 나와요. 처녀로서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많은 여성들 중 한 사람쯤은 자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이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그 고소했던 피해자라고 하는 그 100명 정도 70여 명의 그 피해자들 중에 자기가 진짜 처녀라면 나 같으면 억울해서 죽어버리겠다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조관을 누가 한 사람이라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라에서 자살을 추구하는 이렇게 그런 기사가 나와요. 너무 깜짝 놀랐어 난 진짜. 신문이 악플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야. 아니 그래 니네가 그렇게 수치스러우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조를 잃었는데? 니네 말대로 정말 이 남자애가 너네 결혼하자고 했는데 결혼 안 했어. 그럼 억울해서 죽어야지. 그 중에 한 명은 나와야지. 그게 정상 아니야? 그래서 그걸 자살자가 나오길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라는 게 실제 신문에 글에다 올렸고 실제 신문에 기고된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이거 보고 너무 기함을 했다 내가.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박인수는요 1차에서 무죄를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당시에 박인수는요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인수에게는 자녀도 있었어요.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사회는 그의 이런 점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정조에는 보호해야 할 정조와 보호하지 않아도 될 정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맞는 말이야. 정조에는 보호해야 할 정조와 보호하지 않아도 될 정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조라는 건 여성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뒷부분에 붙여. 보호해야 될 정조, 보호해야 될 정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조는
여성이 지켜야 할 생명과도 같은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판사가. 포인트는요. 1심, 2심 이 재판부 모두가 중심이 뭐냐면 이 남자가 얼마나 많은 여자를 농락했냐가 아니야. 메인 문제가 뭔지 알아? 그 논란의 요점은 바로 여성의 정조입니다. 이 여성의 정조가 핵심이 된 거예요. 자, 1심 재판부는 법이 보호해야 할 정조의 기준을 뭐로 잡은 거냐? 바로 이거로 잡아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댄스에 미친 유부녀라고 적혀 있어요. 한문으로 이게 유부녀라는 뜻이거든요. 댄스에 미친 유부녀. 네, 맞아요. 1심 재판부는요. 법이 보호해야 될 정조의 기준을 바로 이 댄스홀 출입으로 잡은 거예요. 댄스홀을 출입한 여자들은 문란하다는 거야. 재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댄스홀에서 만난 정도의 일시적 기분으로 정교 관계가 있었을 경우 혼인이라는 언사를 믿었다기보다 여자 자신이 택한 향락의 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는 판결을 남겨요. 그러니까 댄스홀에 가서 어떤 남자랑 네가 관계를 했어. 근데 그 남자가 뭐 나랑 결혼하자라고 꼬셨어도 이 남자가 결혼하자라고 꼬신 이 남자 잘못이 아니라 그냥 네가 정조를 어기고 그 남자랑 잤잖아. 네가 그 선택한 향락의 길이야. 그러니까 너 잘못이야. 여자 잘못이야. 라는 게 기준인 거야. 그래서 댄스홀에 간 게 정조의 기준이 된 겁니다. 법이 보호해야 할, 보호하지 않아도 될 정조야. 이게. 그러니까 왜 댄스홀에 가냐? 그게 음란한 거지. 아주 그냥. 그리고 1심 판사가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댄스는 괴물이다. 댄스는 원자탄보다 무서운 거다. 이런 것을 판사가 신문에 기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춤이 서양에서 들어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한번 또 난리가 나요. 그게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자유부인이라는 겁니다.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 된 겁니다. 이게 박인수고요. 자, 1년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뒤에 그 정비석의 소설 중에 자유부인이라는 이 소설이 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또다시 여성의 정조를 둘러싼 논란이 일으켜져요. 그래서 이 소설이 나오면 이 영화가 나오면서 이 박인수 사건이 또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도마에 올라가게 되죠.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자유부인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그 사회적 문제가 뭔가 이렇게 표면으로 부상될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예컨대 이거야. 이 박인수 재판했던 판사가 법은 정숙한 여성만을 보호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적인 그게 여성의 그런 문란함인가? 아니면 그냥 여성도 누릴 수 있는 성적인 자유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자유부인의 소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남편이 있어. 근데 이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그런 다른 부인들과 약간 비교를 하는 거야. 다른 부인들 남편들과. 다른 남편들은 이런 능력도 있는데 우리 남편은 능력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 약간 뭐 이런 여자가 이제 막 뭔가 갈망을 하게 돼. 그러다가 여자가 이제 춤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춤을 배우러 갔는데 이 젊은 총각과 바람이 나요.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댄스를 배우면서 여자 주인공이 선영인데 이 댄스를 배우면서 사회 활동을 해가면서 뭔가 요구되는 교양 이런 것들을 채워가는 동시에 댄스 교사를 자처한 젊은 대학생 추노를 통해서 이 육체적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다. 와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그 시대에 나왔던 소설이나 영화로서는 굉장히 뭐라 그러지? 임팩트 있는 거지.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지. 그래서
그러다가 이 남편이 어디 무대에서 약간 무슨 뭐 연설을 하는 걸 보고 어머나 내가 저런 남편을 두고 그러면서 약간 그런 늠름한 자신의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경솔함을 자책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바람피는 줄 알았지만 그런 아내를 다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자신의 아이를 위해 용서하는 것으로 이 소설이 끝난다. 뭐 이런 시놉시스예요. 그래서 결론은 부인이 춤바람 나가지고 젊은 남자랑 노닥거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남편이 그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야. 남편에 대한 뭐 그런 잘못 같은 거는 뭐 나오지 않고 그냥 바람난 여자만의 그런 행동을 잘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마지막 또 남편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아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물론 바람핀 건 잘못한 거지만 뭐 이거 자세하게 저도 읽어본 적이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왜 바람을 피게 됐으며 여자가 왜 그거 남편에게 충족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대충 이런 신업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박인수 사건과 똑같잖아. 박인수가 여자를 무대 그 댄스홀에서 만나가지고 그 여자들이 박인수에게 홀려가지고 막 이렇게 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자유 부인이 소설이나 영화로 나오면서 또다시 이 사건이 부뚜막에 오른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정조 이게 무엇인가, 나라가 법을 보호해야 하는 정조는 어떤 건가. 그래가지고 그때 막 댄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란한 문화로 취급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는 무죄로 석방이 되죠. 무죄로 석방이 돼요. 세간은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항소를 넣어요. 항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소심에서 박인수는요, 징역 1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요. 왜 내가 1년입니까? 상고를 하지만 기각이 됩니다. 그가 다시 상고를 하지만 기각돼요. 그래서 2심과 3심은 일부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혼인 빙자 간음이 맞다 너가 한 짓은 이라면서 법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징역 1년형을 받고 유죄가 확정돼요. 그래서 어떤 판결이었냐면 댄스홀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내놓은 정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고의로 여자를 여관으로 유인하는 남성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유죄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댄스홀에 다닌다고 정조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여관으로 유인해가지고 살금살금 유인한 이 남자의 죄다. 그러니까 혼인 빙자 가능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유죄를 판결을 때리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걸 좀 조사하면서 어떤 사람이 또 대두된 그게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어우동 아시나요? 어우동?